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안준입니다. 네, 오늘 뭐 거의 반도체만. 네, 반도체의 날이었죠. 예. 네, 근데 미국보다 한국의 반도체가 더 좋은 날이었어요 오늘. 네. 게다가 되게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오늘 한미 반도체가 17% 상승했습니다. 정말 아니 와 이게 진짜 이게 물량이 없는 게 확실해. 이거는 탈재 물량이 없는 건가 봐. 어떻게 이렇게 올라? 이렇게 가볍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오를 수가 있어? 와, 그러니까 완전히 허를 찔린 거지. 10조 넘어서부터는 이거는 실적이 따라오긴 할 텐데 많이 비싼데 20배, 25배, 30배 줘도 좀 비싼데라는데 와 하루에 막 2조 이상 가격이 올라버리네. 네, 어느새 시총이 13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곽동신 부장님 제일 부자 됐어요. 그러네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회사 이렇게 공부를 좀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야. 이런 회사는 잘 돼야 돼. 되게 좋은 회사고. 그렇죠.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회사들도 앞으로 뭐 에코프로 이런 애 되게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였잖아요. 뭐 그런 회사들처럼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네요.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3% 하락, 코스닥은 0.1% 하락했습니다. 거의 네. 뭐 보합이었는데 삼성전자가 1% 넘게 올랐는데 코스피가 마이너스라면 다른 데서는 또 많이 그렇죠. 빠졌겠죠. 네. 오늘 거의 반도체에서는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코스닥 시가총액 보면 재미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얼마 전까지는 2차 전지로 도배가 되었고 그 옛날에는 바이오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군웅할 거야. 이제는 반도체도 막 탑 10 안에 막 끼어들고 막 그래요. 예, 동진 세미캠이 탑 10 안에 들었더라고. 그렇죠. 네. 재미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HBM 쪽만 아니라 이제 일반 D램 쪽도 좋은 이야기가 너무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극명하게 보여준 거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2월, 1월, 2월 실적이잖아. 네. HBM 하나도 없고 플러스 반전이니까 이건 뭐 그냥 보여준 거다. 그렇죠. 마이크론이 일단 올해 초 1, 2월 달에 대한 힌트를 그렇죠. 명확하게 줬고 명확히 줬죠. 삼성전자가 이제 1, 2, 3월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전 마이크론이 이렇게 나면 삼성이 D램 쪽이 작년하고는 완전 판이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물론 HBM 없죠. 그다음에 심지어 저는 파운드리 적자라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램 시장의 1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확실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파운드리는 업황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뭐 일부 디자인하우스들 막 가온칩스 오늘도 20몇 %씩 오르고 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이제 선단 공정에서 뭐 AI 관련된 수주가 나와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AI장이라 핫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성숙 공정 쪽에서는 가동률이 아직도 70% 미만인 것 같아요. 너무 못 올라오고 있어서 네. 아마 삼성에서도 파운드리 전체 실적은 별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돈을 갖다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 지금 그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3나노 4나노까지는 전공정이 중요했던 게 맞았어요. 보니까. 근데 EUV 공정이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굉장히 양사 모두 TSMC, 삼성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뭔가. 그러면서 이게 전공정에서 차를 안 빼주니까 후공정이 파운드리 영역으로 지금 완전히 치고 들어온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게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건데 이건 거의 내가 보기에는 파운드리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정, 후공정이 모두 파운드리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오사트 업체는 진짜 완전 저쪽 바깥이고 그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한 빠른 인식이 필요한데 삼성전자 인식을 했다고 봅니다. 작년에 그 후공정 대가를 하나 이름을 외울 수가 없다. 정칭화인가? 네? 런칭화인가? 있어요. 네. 뭐야? 중국분, 대만분 데리고 왔어요. 네. 렌징천, 링징창 이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마이크론에서 이제 보여줬다시피 삼성에서도 그래서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굉장히 좀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치를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1분기 메모리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D램이 15%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9%로 상향을 시켰고요. 낸드는 15% 상승해서 30%로 상향을 했습니다. 낸드를 굉장히 높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낸드는 뭐 여전히 재고가 좀 많은 상황이긴 한데 2분기에는 그래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은 73조, 영업이익은 5조 4천억 전망을 해서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해서 거의 더블 가까이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거의 못 본다는 얘기인데 5조 4천억이면 5조
5조 4천억이면 스마트폰에서 네, 스마트폰에서 이건데 벌고 이거는 1분기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 디스플레이에서 벌고 스마트폰에서 벌고 네. 딴 데는 거의 못 번다는 얘기네. 반도체 1, 2조밖에 못 벌 거라는 얘기인데 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가요 뚜껑 열어봅시다 뭐. 네. 네, 24년도 전체로는 영업이익을 40조 원 정도, 뭐 전년이 너무 없어서 뭐 전년 대비해서는 한 500%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메모리 부분 영업이익을 기존 전망 대비해서 한 54%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사 영업이익은 17%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네. 굉장히 많이 올린 것 같아요. 네, HBM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좀 시장에서 많잖아요. 하닉스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레거시 부분의 업황 반등도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을 좀 덜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하닉스가 1.6% 빠졌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저렇게 달려가는 장이었는데도 하닉스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고 워낙 신고가니까요. 네, 삼성전자는 1.2% 상승했습니다. 하닉스는 그 지금이 그 고민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 멀티플 딱 상단 끝에서 항상 터치하면 내려오고 했잖아요. 네. 그 밴드 선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뚫고 조금 올라갔단 말이죠. 네. 여기서 아니야 다시 이제 예전처럼 밴드 안에서만 놀 거야 하고 잠깐 올라갔던 거야 하고 이제 팔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아마 일부는 또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좀 충돌하는 구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AI 쪽에 대해서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왜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밴드 상하단에서 왔다 갔다 했었을 때는 이제 메모리 업황이 조금 범용 시장이었잖아요. 네네. 이제는 시장 자체가 조금 커스터마이징 시장으로 좀 넘어갔고 그리고 이 AI라는 게 뭐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분야 이외에도 저번에 소라 AI에서 봤듯이 전 AI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분야에서도 이 AI에 대한 활용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 TAM이라고 하죠. 토탈 어드레서블 이제 마켓인데 접근 가능한 시장 자체가 타겟 시장 자체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네. 기존의 디램과 지금의 디램은 조금 시각을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밴드 상단 한번 세게 뚫었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긴 해요. 잠깐 뚫었다가 쫙 세게 뚫었다가 아니 잠깐 뚫은 게 아니라 세게 많이 뚫었다가 많이 뚫었다가 많이 뚫었다 다시 돌아올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군요.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 6개월에서 1년 사이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냥 그럼 꽤 장기간 네, 상향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실적 그 성장률 꺾일 때까지는 동행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 어디지? H를 저기 어디지? 엔비디아. 네. 네, 엔비디아가 한 6개월 남은 것 같거든요. 6개월. 이 고성장률을 유지하는 게. 예, 유지하는 게.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나면 아무래도 좀 꺾이지 않을까. 어제 엄청 재미난 뉴스 나왔잖아. 인텔이 네이버와 손잡고 새로운 AI를 구축한다. 네. 재밌지 않았어요? 다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런가요? 예, 웃음이 나오는데,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여기서부터 물꼬가 터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에 저건 엔비디아거든, 지금. 너무 비싸. 잘 만들긴 하지만 너무 비싼 게 저기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제 하나증권이 낸드 쪽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했는데 오늘 마침 트렌드포스의 낸드 가격 전망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네. 2분기에 낸드가 13에서 18% 정도 맨 아래쪽에 보시면 토탈 낸드 있죠? 올라갈 것이다 라고 2분기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23에서 28%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13에서 18%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복리잖아요. 1분기 올라간 데에서 다시 추가로 그렇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복리잖아요. 그러면 꽤 높지. 거의 한 50% 가까이 오른다는 건데 지금보다. 네. 네. 낸드는 그래도 여전히 지금 재고가 많은데 빠르게 소진되는 있는 구간인 것 같아서 네. 네. 다시 또 업사이클을 또 보게 되네요. 네. 한 2년 만인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옐런 이제 재무장관이 중국의 산업보조금으로 인한 과잉 생산 문제가 좀 과하다. 그래서 이제 중국 이제 그 고위급 만나러 가거든요. 다음 달에. 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한 내용이 이 중국의 보조금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태양광 패널, 이 친환경 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과잉 생산을 낳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네. 하는데요. 이 뭐 예전부터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분야, 뭐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뭐 전부 다 이제 과잉 생산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네.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태양광 패널 쪽만 보면 과잉 생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 자료를 보시면 미국이 얼마나 많이 이제 태양광 패널을 수입을 하고 있느냐가 나타나는데요. 네. 2019년 초만 해도 미국의 패널 수입량은 500메가와트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2023년 10월달 23년 말 되니까 6,000메가와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중국이 23년도에만 캐파를 한 2배 확장해서 1톤와트 정도 공급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전 세계에서 필요한 수요 대비해서 3배 수준의 공급이라고 네. 하니까 엄청난 과잉 생산이었죠. 네. 당연히 패널 가격은 박살났죠. 네. 패널 가격이 이 최근 1년 동안만 봐도 한 50% 반토막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와트당 10센트까지 중국산 네. 제품은 떨어졌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중국산 패널의 생산 비용입니다. 네. 네. 맨 위에 있는 건 미국에서 생산한 셀로 만든 미국 업체가 생산한 패널입니다. 그 생산 비용 차이가 엄청나죠. 네. 사실 저 IRA 세제 혜택이란 글자는 제가 쓴 건데 그 IRA 세제 혜택이 없었다면 미국에서 생산한 패널 비용은 저기 30센트 와트당 30센트 되고요. 네. 차이나는 10센트죠. 거의 3배 비쌉니다. 저러면 아예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IRA 좀 보조금으로 네. 어느 정도 좀 메꿔보려고 한 건데 보조금을 줘서 줄어든 게 어느 정도가요? 한 17센트 정도? 네. 그래도 중국보다는 한 70% 정도 생산비가 좀 많이 드는 네. 상황이라서 전혀 지금 게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옐런이 가가지고 중국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근데 중국의 움직임 보니까 서로 엄청 싸우는 강대강 대치 구도라서 앨런이 뭐라고 한다고 꼬리를 내리진 않을 것 같고 뭔가 이제 뭐 관세를 안 그래도 지금 중국산에 관세 많이 주고 있는데 더 올리거나 뭔가 이제 더 많은 보조금을 미국이 더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참 골 때리는 거예요. 그 생태계가 아예 없어지던가 아니면은 근데 저것도 있잖아. 저건 빨리 깔아서 많이 깔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발전이 되니까 그걸로 할 게 많은 거잖아요. 또 인프라가 그냥 싼 값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나는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 아니, 저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그럼 자기네 자원을 퍼다가 쉽게 얘기해서 되게 귀중한 자원을 열심히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 종이 쪼가리를 받는 거잖아. 네.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이 뭐 한 100년, 200년 시기열로 과연 누가 유리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리적인 물건이 움직이더라도 그 어떤 산업의 그 뭐랄까 이 저기요 구조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변형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니까 결국은 실제로 실물이 저쪽한테 더 많이 가서 종이 쪼가리 받아서 손해라고 할지라도 이 구조라는 게 남으니까 그 구조로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근데 뭐 미국 태양광 업체들이 많이 망했거든요. 네. 중국 때문에. 근데 이제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을 할까? 중국의 독점력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그때는 네.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지금 우리가 또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소비자들도 테무와 알리의 습격에 대해서 네. 너무 이제 체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참 중국이 전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런 저가 공세로 네. 엄청나게 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빨리 고도화해야 합니다. 계속 모든 영역에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전고체로 빨리 가야 되고 반도체도 조금 어드밴스로 한 번 더 가야 되고 또 새로운 것도 발굴해야 되고 뭐 문화 사업도 잘해야 되고 안 그래가지고는 정말 쉽진 않습니다. 저 많이 다쳤죠. 우리 여러 산업 분야도 네, 디스플레이 대표적으로 많이 다쳤고 예, LCD가 작살났고 근데 이제 OLED로 진보한 데는 살아남았지만은 그 POE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진보가 조금 늦은 그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휘청거렸고 이번에 계속 어렵고 그 이후로 계속 어려운 거고 근데 화학이 이제 또 전통 화학 레거시 화학이 지금 굉장히 또 어렵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값싸고 이제 저렴한 이제 좀 기능성 낮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도 중국이 훨씬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제가 체감한 제품은 로봇 청소기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로봇 청소기 사고 싶은데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로보락 무조건 사라. 네. 그거 사고 싶어도 많이 기다려야 돼서 사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적어주셔서 실제 썼거든요. 네.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저도 추천을 했거든요. 네. 저희 옆에
있는 직원들만 한 4명 이상 것 같아요. 제 말 듣고. 네.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그렇죠. 놀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 테크닉은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만들다 보면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실 카피하면서 왔잖아요. 우리 비행기 만들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어? 우리나라 비행기 좋습니다. 지금 가성비 완전 세계 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국 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가 그렇게 쫓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뭐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나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2차 산업을 놓치면 또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그 모리스 창이 미국 가서 공장 짓는데 막 투덜거린다는 설이 막 들리지 않습니까? 이 인력 구조가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네. 대만하고 이게 잽이 안 된다. 뭐 이런 톤이잖아요. 네. 그 결국은 2차 산업에서 꾸준히 해던 그런 가락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참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인생을 즐기면 그렇게 돼. 아메리칸 팩토리 보면 그래요. 우리 그렇죠. 미국 분들은 주말에 말 타고 이렇게 정말 인간답게 멋지게 살아. 근데 안 돼. 시간 되면 적절히 집에 가고. 막 그래 너무 인간답고 너무 아름다운 삶인데 그 공장 가서 일하면은 막 계속 욕만 먹는 거야. 중국 애들은 그 공장 안에서 하나 둘 이거 있잖아요. 그걸 군대처럼 그런 걸 하고 있어. 놀랍니다. 기가 찬 거야. 네. 네. 그리고 어저께 이 미국에서 이제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뉴스케일이라는 SMR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글로벌 SMR 1인데 어제 하루만 40%가 올랐어요.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커요. 이 미국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30%씩 올랐다가 다음 날 막 20%씩 빠지고 다시 또 막 그 다음 날 또 한 20%또 빠지고 막 이렇게 변동성이 커서 뭐 40% 오른 게 큰 의미가 뭐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급등을 만들었던 이유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미시간주의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대출을 20조 원 정도 규모로 했습니다. 이게 미국 정부가 직접 이렇게 대출 지원하는 거는 첫 사례라고 하고 이거를 글로벌리 지금 탈원전 기조에서 다시 원전의 친원전 기조로 바뀌는 전환 국면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대출 지원하는 대상은 이제 800메가와트 규모의 팰리세이드 원전이라고 하고 이 원전이 이제 재정난 때문에 22년도 5월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회사에 또 인수가 되어서 재가동을 추진해 왔었고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태 터진 이후에 탈원전 기조로 글로벌리 갔었는데 22년도부터는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서 좀 변화가 포착이 많이 됐고 24년에는 또 글로벌 기조가 바뀌는 원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지난주인가요? 한번 풀리포트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야고 AI에 지금 막 전력기기에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뭐 변압기 오늘도 막 난리 났다가 조금 가라앉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막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그쪽은 뭐 앞으로도 계속 쇼티가 좀 이어날 거고 실적 계속 상향되겠지만 그 다음 준비를 어디서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선 쪽이랑 원전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근데 오늘 한국 시장의 영향은 별로 크진 않았습니다. 뭐 관련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나 우진엔텍, 한전기술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는데 오늘은 별로 이렇게 오른 건 없지만 그래도 좀 기대는 개인적으로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오늘 주주총회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주주들이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한 것 치고 결과가 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주가 주봉 차트를 보니까 21년도 그때 고점 찍고 3분의 1 토막이 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성토의 장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SK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SK온은 이제 상장을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 1, 2년 정도 더 시점이 연기가 될 수 있다라고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주가 상장 시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SK온 성과가 궤도에 오르는 게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빨리 흑자 전환을 하고 성과를 좀 내야지 시장에서 이 회사에 대해 주목을 할 것이고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져야 공모가도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상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해석이 됩니다. 네. 외부 투자자를 예전에 프리-IPO 때 유치를 했었을 때 약속했던 게 2026년 말에는 우리가 상장을 시켜줄게 라고 약속을 했었고, 상황에 따라서 근데 1, 2년 더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아무리 늦어도 28년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26년이 안 되더라도 당장 뭐 내년에라도 다시 뭐 2차전지 관련 쪽이 인기가 상당히 많아져서 재가치를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상장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최근에 전기차 뭐 업황 둔화 이야기가 많이 들다 보니까 네. SK 이노베이션 차원에서도 상장 시점이 조금 지연돼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가서 상장하면 좋겠어. 우리는 싫어 이제. 받아줄까요, 미국이? SK 이노베이션이 상장이 돼 있는데. 네. 받아주는군요. 이번에 상장을 한 사례가 또 있죠. 어떤? 저는 이제 네. 미국은 이제 이중 상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가 그 자회사를 미국에 상장시켜주는 걸 안 될까 잠깐 생각했었는데, 네. 이번에 하나 했잖아요. GCT라는 GCT를 그건 미국에서 사업을 오래 했어요. 그건 좀 다른 영역이고, 이거는 자회사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이야기긴 할 텐데. 네, 미국에서 상장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지겨워 죽겠어, 한국 상장은. 물타기. 네. 주식이 물타기 돼가지고 이게 그 인덱스가 오르질 않아, 우리는.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정리화하든가, 그것도 아니니까. 네. 네. 참 환영 안 해요, 우리는. 저 미국 가라, 미국. 네. 네, 오늘도 어떤 회사 보니까 주주 제안했던 거 전부 다 불결시켰더라고요. 네네네. 네, 참 기업 가치 개선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그 동학 그 개미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이런 거 보고, 왜냐하면 오늘 뒤집힌 아주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미 사이언스가 지금 어디 OCI하고 합병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정말 재미나게도 어머니와 딸이 한편, 아들 둘이 또 다른 한편. 돈 있는 집안들은 형제끼리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쪼개져가지고 막 이제 하여튼 집안은 콩가루가 되면서 이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 임성기 회장의 절친이었던 신동국 그 한양저물 회장이 아들 둘 손을 들어줬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오늘 표결을 했는데 소액주주들이 이쪽을 밀어줬어요. 아들을? 네, 두 아들을, 두 형제를.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사 선임됐고, 이 사람들이 데리고 5명인가 이사 선임되고, 임지연 씨하고 그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OCI 사장하고는 이사 선임 불발됐어요. 주가 그래서 폭등했어요. 예, 아주 재미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힘이 이제 점차 커지고 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 네. 이제 시작이다, 동학개미운동은. 이제 주총도 모바일로 이제 투표 가능하게 만드는 회사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전자투표 하죠. 그리고 이거를 의무화해야 돼. 일부러 이제 이걸 악용하는 애들이 전자투표를 안 하고 올 사람 별로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직접 가가지고 행사를 해야만 되고 종이에다 막 적고 이런 시대는 좀 지났잖아요. 그건 90년대생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60년대 이전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이에다 써야지 무슨 소리야. 그렇죠. 근데 그 방식도 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모바일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열어놔야죠. 당연히 열어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거래소가 그렇게 강제해야 된다고. 강제하면 되잖아. 그렇죠. 강제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발 거래소 분들 좀 바꿉시다. 여러분들도 주식 사고 부자 될 수 있어요. 웬만한 주식 이렇게 인덱스로 깔아놓으면 여러분 퇴직연금 2배, 3배 오를 수 있어요. 미국처럼. 자, 우리 같이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보고서 네. 미제출한 기업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여서 그렇죠.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미제출한 기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안에 원래 이제 못할 것 같으면 우리 못할 것 같아요. 시간 더 주세요라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공시를 했다고 괜찮은 건 아니고 그런 것들 중에 물론 잘 공시를 결국에는 잘 공시를 지연됐지만 한 네.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감사기원이 갑자기 한정이 된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나오고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3월 20일 기준 조금 돼서 지금은 아마 이들 기업도 많이 이제 제출을 했는데 코스피에서 4개, 코스닥에서 15개 기업이 미제출 상태였습니다. 네. 네, 이제 보통 감사인이 이런 자료 달라.
확인을 재무제표엔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실체가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더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제대로 못 갖다 주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감사의견 못 준다. 추가 보완 자료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시기가 이제 안 맞아서 이제 지연 공시를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감사인이 그냥 통과시켜줬다가 이제는 정말 쇠고랑차입니다. 나중에 소송 네. 들어올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주주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늦어지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예전에 지금 네이버 한창 이제 잘 나갈 때 뭐였죠? 그 메타버스였나요? 그때 막 엄청 급등했던 회사로 기억하는데 네. 계속 기업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에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3% 떨어졌고 이전까지도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어 가지고 네. 오늘 뭐 13%밖에 안 떨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또 그 K모 회사도 안 냈었죠. 금양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 미제출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 공시는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던 뭐 감사 의견 한정 요런 건 아니었고 감사 의견은 적정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 의견과 상관없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요 기재 여부의 기재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쓴 건가요? 그렇죠. 회계법인이? 예, 거기에 대한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기재를 했다라는 거라서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고 분명히 우려 요인이 지적이 된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제출 지연된 게 사실 그 몽골 광산 관련된 내용 때문에 지연이 된 거거든요. 10억 내기? 네. 10억 기가 네. 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데 어쨌든 우려해가지고 막 뭐 거래 정지되거나 이렇게 막 한정 의견이 나올 정도는 결국 아니었으니까 네, 다행이었죠. 근데 거의 90% 이상, 95% 이상의 기업들이 그냥 통과됩니다. 그죠? 네, 회계 관련해서는 별 문제 없이 되는데 조심해야죠. 근데. 뭔가 하나도 이렇게 찝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